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떠나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고 또 말이 바뀌곤 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해 좋은 인재를 찾자는 인사청문회 제도 본연의 취지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왜 고쳐지지 않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 청문회 파행을 두고 여야가 서로 방지법이란 걸 냈다는데 뭘 방지하자는 거죠? 네, 이 청문 대상자가 도중에 무단 퇴장한 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현행법에도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골자로 하는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나가버리는 것도 황당하긴 합니다만 청문회가 자질 검증이 아니라 지나치게 후보자의 인신 공격에만 치우친 것도 뭐 사실이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선제적으로 이 7대 비리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만 해당돼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첫 인선부터 어겼습니다. 나중에는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안에 2번 이상 이런 식으로 각각 면제 조건을 달고서도 지키지를 못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역대 가장 많은 34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17개월 동안 벌써 18명입니다. 예, 이러니 인사청문회 하나마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사검증의 각 단계마다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부실한 후보군의 사전검증도 미흡하다 보니 야당은 습관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정부 여당은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원래 미국의 제도를 들여온 거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은 이 사전 검증 때 거의 거릅니다. 우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지만 이 미국은 백악관과 FBI, 국세청 등이 보통 석 달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130쪽 분량의 질문서에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변하면 형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200개 안팎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허위로서도 처벌되지 않다 보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 신상 문제, 탈세했냐, 병역 비리가 있냐, 뭐 자녀 특혜가 있냐 이런 것들은 다 FBI 소관이거든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맞는 방향이지만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청문회 가서 안 될 사람은 아예 사전 검증에서 다 걸른다는 얘기군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신상털이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부실 검증을 비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자들 문제는 과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쓸 때마다 반복되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역대 정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과거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가 이 정권이 바뀐 뒤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사전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 검증을 한 정보를 대통령과 국회가 공유하고 같은 선상에서 인사 지명과 인사 검증을 하는 이게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가 있다는 건 여야 모두 인정하는데 처지가 다르니까 고치질 못하는 거군요. 당장이 아니라 언제부터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라도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하루빨리 제도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피곤하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